우여곡절 끝에 개막한 도쿄올림픽에서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첫 경기 뉴질랜드전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다음 상대들인 루마니아와 온두라스를 상대로 각각 4대0, 6대0의 대승을 거두며 8강에 진출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연령 제한이 생긴 이후 올림픽 축구 토너먼트에서 4번째로 진출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당초 김학범 감독은 중국 슈퍼리그 베이징 고안에서 뛰다 포르투갈의 FC 포르투로의 이적이 유력해진 중앙 수비수 김민재를 어떻게든 와일드카드, 즉 연령 제한에 걸림에도 출전이 가능한 선수로 선발하려고 했으나 이적 예정팀인 FC 포르투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상주 상무에서 군 복무 중인 박지수 선수를 급하게 대체 발탁해야 할 정도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 대표팀은 첫 경기 패배에 충격을 딛고 2연승을 거두며 조 1위로 8강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쿄올림픽에 와일드카드로 출전하려 했지만 좌절된 선수는 비단 김민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자타공인 대한민국 대표팀의 에이스인 손흥민도 어떻게든 이번 도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끝내 김학범 감독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는데요. 특히 손흥민은 소속팀, 정확히 말하자면 이적 예정팀인 FC 포르투가 올림픽 출전을 위한 대표팀 차출에 매우 비협조적이어서 낙마한 김민재와 달리 소속팀 토트넘으로부터도 올림픽 출전 허락까지 받았던 상태였던지라 더욱 아쉬움이 컸습니다. 게다가 김학범 감독은 3년 전인 2018 자카르타 팔름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손흥민과 황의조를 와일드카드로 선택해 금메달을 일궈낸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에서도 손흥민을 와일드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을 많이 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김학범 감독도 손흥민을 올림픽에 데려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한 관계자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주 초 손흥민의 아버지이자 소속사 대표인 손흥정 씨를 직접 만나 손흥민을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김판곤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이 손흥민의 소속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토트넘 구단의 협조를 구해달라고 재요청하기도 하는 등 손흥민을 도쿄올림픽에 출전시키는 방안을 김학범 감독을 비롯한 축구계 관계자들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김학범 감독의 선택을 받은 황의조와 달리 손흥민은 제외된 것이 많은 축구팬들의 의아함을 샀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축구팬들은 황의조가 성남FC 시절 김학범 감독의 애제자라서 다시 뽑힌 것과 달리 손흥민은 지난 아시안게임 때 와일드카드로 같이 호흡을 맞춘 게 달아 안 뽑은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앞서 제가 언급한 내용을 보면 굳이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뽑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명단 발표 당시 김학범 감독은 와일드카드 선발과 관련해서 우리의 취약 포지션에 꼭 필요한 자원이라 생각해 뽑았다.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 나고 설명하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간절하게 올림픽 출전을 원했던 손흥민을 뽑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흥민이 올림픽 출전 의지를 많이 보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손흥민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손흥민에게 간접적으로 위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는 이후 손흥민이 그동안 대표팀과 소속팀을 가리지 않고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손흥민 본인이 적극적으로 원했음에도 선수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부러 뽑지 않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을 한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처음 출발은 그다지 좋지가 못했습니다.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국내에서 전력 최종 점검을 위해서 가진 아르헨티나, 프랑스 대표팀과의 평가전부터 이런 조짐은 여기저기서 보였는데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는 먼저 2골을 내주었다가 경기 종료 직전 터진 동점골 덕분에 간신히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고, 프랑스를 상대로는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갔음에도 불구하고 동점골을 내주더니 경기 막판 골키퍼의 어이없는 실책 때문에 1대2로 역전패하는 등 경기력이 불안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려는 자국 최고의 스타를 데리고 나오면서 이번 올림픽을 향해서 제대로 칼을 갈았던 뉴질랜드에게 0대1로 패배하면서 현실로 드러났는데요. 이 경기에서 대표팀은 뉴질랜드를 상대로 맹공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와일드카드 베테랑 공격수인 크리스 우드에게 결승골 한 방을 얻어맞으면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이러다가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는 망신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고, 손흥민을 뽑지 않았던 김학범 감독 역시 많은 팬들의 비난에 직면했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분위기는 이어진 경기에서 루마니아와 온두라스를 각각 4대0, 6대0으로 꺾으면서 반전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 두 경기에서는 상대의 퇴장을 유도해내는 성과를 거두면서 대량 득점으로 승리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선수들의 경기력이 국내에서 가진 평가전 및 조별 예선 첫 경기 뉴질랜드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좋아져서 점점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여론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B조 1위로 8강에 올라간 대표팀의 상대는 A조를 2위로 통과한 멕시코인데요. 멕시코와의 경기는 오는 7월 31일 오후 8시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닛산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지면 끝인 토너먼트인 만큼 대표팀이 이번 고비를 잘 넘고 목표를 향해 순항하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출전이 아쉽게 불발된 손흥민은 서러움을 날리려는 듯 소속팀의 프리시즌에서 2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 시각으로 29일 잉글랜드 밀턴 킨스의 MK 스타디움에서 열린 3부 리그팀 MK 돈스와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펄펄 날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을 앞세워 3-1로 승리하면서 프리시즌에서 2승 1무라는 좋은 성적을 이어갔는데요. 이 경기에서 4-3-3 전형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후반 32분 교체될 때까지 77분간 종횡무진 활약했고, 특히 22일 4부 리그팀인 콜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프리시즌 경기에서도 한 골 2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이날에도 한 골 1도움을 추가하며 2경기 만에 2골 3도움을 올리며 절정의 기량을 뽐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김학범 감독이 올림픽에 차출했다면 분명 어린 후배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쉬움은 남습니다. 손흥민은 MK 돈스와의 경기 후에 새 시즌에 초점을 맞춰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토트넘 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 비록 본인이 그토록 원하던 올림픽 출전은 불발되었지만 부디 본인이 말한 대로 새 시즌을 잘 준비해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구나 9월부터는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권이 걸린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도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무려 10경기가 치러지는 만큼 소속팀 토트넘에서나 대표팀에서나 핵심 선수로 뛰고 있는 손흥민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은 선수 본인에게나 토트넘에게나 대표팀에게나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김학범 감독이 손흥민을 발탁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손흥민은 2020-2021 시즌만 하더라도 51경기에 나와 4,000분 가까운 출전 시간을 소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상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빡빡한 올림픽 일정을 봤을 때 보호해야 할 선수는 우리가 못 쓰더라도 보호해야 한다. 큰 인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밤새 고민하다 결정했다.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큰 대회에 나가서 활약을 펼치는 것도 축구 팬들을 위해서 즐거움을 주는 일이겠지만 김학범 감독이 말한 만큼 손흥민을 너무 자주 차출하다가 뜻하지 않은 부상이 손흥민에게 찾아온다면 이는 선수 본인에게나 토트넘에게나 대표팀에게나 너무나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손흥민이 올림픽 출전 탈락의 아픔을 잊고 향후의 일정에 전념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